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입니다. 짱쌤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짱쌤이 여러분들 최근에 군무원 그죠? 군무원 면접 준비 다 시키고 아주 인원들을 많이 지도를 했어요. 수십 명을 넘어서 100명 단위 이상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발표 나온 ROTC 있죠. ROTC. 그 다음 삼사관학교 굵직굵직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그 인원들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시키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가 최종 합격자 발표 나왔죠. 군무원에서 아주 노다지로 가르친 인원의 아주 그 이상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최종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박수. 그렇죠. 매년 합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육해공군 군무원 많이 발표가 나고 7급들도 이번에 많이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7급 개인 발표 준비시키느라고 선생님이 목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이렇게 최종 합격, 또 ROTC 인원들도 합격 많이 했고, 삼사관학교 예비생도 발표 나왔죠. 감사하다고 연락 많이 왔고, 사관학교하고 이제 삼사관학교 정시생도 곧 발표 나오죠.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제가 가르쳐 들이부은 건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누가 해줘야 돼? 그렇지, 제자들이 50%를 해줘야 되는 거야. 실전에서 가르친 대로 열심히 답변을 해주고 그것이 주요해서 최종 합격까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대 50이 서로 만나서 딱 최종 합격까지 나오는 이러한 좋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지시와 교육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최종 합격에 좋은 또 기쁨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제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또 최선을 다하는 오마이 짱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빅 이벤트요, 선생님? 예, 우리의 적과 주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죠. 네. 선생님, 적과 주적이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군사학과를 엊그제 가서 면접을 봤더니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군무원 면접을 갔더니 우리의 적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답이 달라요, 선생님?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사항이 적에 대한 개념도 설명하고 주적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적과 주적은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명확히. 그러면 주적은 언제부터 나오게 된 이야기인가요, 선생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봅시다. 자,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A4 용지를 하나 덮고 설명을 드립니다. 1994년 3월이었죠. 북한과의 그 휴전선 영수회담을 진행할 때, 그 당시에는 북한과 회담을 많이 했어. 북한과 뭐가 잘 될 줄 알았었던 거지. 북한이 저렇게 비열하고 화전양면 전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용어죠. 화전양면 전술이란 무엇이냐?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화합과 통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둬야 돼.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때 이런 단어를 쓰면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어요. 네. 면접관이 귀에 북한의 화전 양면 전술은 우리 군에서 가르치는 얘기인데 어떻게 알고 있지? 이렇게 놀래. 속으로는 뭐를 생각하고 있는? 북한은 항상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도발을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실제로 핵무기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이러한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전술을 쓰는 게 북한입니다. 그때 이 3월에 영수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차관급밖에 안 되는 아주 저급한 저급관리인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박영수라는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도발을 하죠. 그게 유명한 서울 불바다론입니다. 94년도에 얘네들이 이제 핵을 만들 준비를 하면서 김대중 정권에서 북한에 돈을 엄청나게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2000년도 얘기지만 그 돈을 가져다 주고 이러면서 북한이 그나마 다 쓰러져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살만하면서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준비하던 시점이 바로 94년 요때거든. 그러면서 서울이 불바다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선생님은 이제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이 불바다 되면 북한의 평양은 가만히 있습니까? 평양도 순식간에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의 이 녀석들이 도발을 한 거지.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95년 국방백서 에서부터 2000년도 국방백서까지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5년 동안 쭉 나와요. 국방백서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주된 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적개념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2020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예, 주적이라고 하는, 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북한의 친북 성향을 가진 정부가 이 나라를 운용하고 있고, 북한에 친해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우리의 해수부 공무원을 잡아다가 쏴 죽이고 불로 화형을 시켜도 북한에 뭐 필요한 것이 없으신지, 북한에 뭔가를 더 가져다 드릴 것이 없는지 그저 그거 물어보고 북한을 챙기려고 하는 정부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해도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백서에 어디를 보더라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선생님 왜 면접장에서는 물어봐요? 주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걸 대답을 하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했더니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적이 나온 히스토리와 주적이라고 불러지게 된 이유, 지금은 적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되었으니, 주적과 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누구냐? 2020년 국방백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주권, 이런 모든 부분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적이라고 간주한다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의 적을 넓혀놨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미사일 발사하고 앉아있고 핵무기 만들고 있더라고요. 북한의 인민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는 꽃제비들이 활개를 치는 그 가난한 이 세상에 국민들은 돌보지 않고 이런 무기 만드는 데나 집중하고 있는 썩은 문드러진 조직들이죠. 이건 국가라고 볼 수도 없죠. 하여튼 두 번째, 일본도 이에 해당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선생님? 한미일 동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독도 문제에서 이 부분이 적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독도에 일본의 자위대 병력이 올라서는 순간 우리의 주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주적이 아니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중국이 간혹가다 해상 영토를 침범해요. 그 해상 부분에서 우리의 영해 지역에 이 중국의 어떤 그 군함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러시아, 얘네들도 웃기는 게 이 러시아 애들이 우리의 영해에 간혹 전투기로 밀고 싹 들어와 봅니다. 그다음에 영해를 침범하고 밖으로 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이전에 이제 뭐 계실 때, 전에 대통령 계실 때는 나라의 위상이 짱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런 감비아라든지 저런 칠레라든지 저런 제3국하고는 별로 사우디나 이런 나라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었고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런 그 세계의 우수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 부시 대통령과는 친형제 이상의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나라의 위상이 짱짱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어디 비행기가 우리를 들어오고 중국의 그런 그 어선들이나 해상의 침범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위세가 당당했었어요. 한반도에서의 실세 역할을 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축에도 들지도 못하고 어디 감비아하고 우호 관계를 맺는다든지 뭐 제3국과의 이런 교류를 하고 앉아있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각종 테러 조직이죠. 테러 조직. 우리가 보면 IS라든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거한 텔레반이라든지 이런 테러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테러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적이다 또. 그 다음에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 그죠? 해킹 공격 이런 거. 이 사이버 해킹이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과 첩보를 유지해야 되는 조직에서 그냥 맨날 며칠을 뚫어놓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내부 자료 다 그냥 다 들통이 나고 다 그냥 북한에서 솔솔솔 다 빼갈 때까지 맨날 며칠을 그냥 열어놓고 있었다고 하는 최근의 뉴스를 보면서 선생님이 땅을 치고, 선생님도 정보장교 출신이지만 땅을 치고 정말 한탄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해킹 공격도 하나 못 막아내면서 이게 무슨 놈의 국정원인지 참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보를 지키고 책임져야 할지 이 예비역의 마음이 이런데 현역 군인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타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적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사실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의 주적이다. 그럼 우리의 주적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 네.